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해왔고요. MLS 3경기와 K리그2 1경기, 그리고 이제 골드컵 1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표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은 배당도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에서의 이벤트나 인플레이 게임 카페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입 이벤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요.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공유드리는 이 MLS 3경기가 아침 경기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여서 만약에 배팅을 하실 분들은 배팅 시간 열리자마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 경기는 콜로레피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로레피드 이제 사노세의 경기고요. 배당 적용 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당에서의 변동이 있었죠. 배트맨에서도 배당에서의 변동이 있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노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놀랬을 정도로 경기력이 개인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특히나 공격에서의 템포도 굉장히 빨랐었고 역습도 좋았고요. 측면에서의 공격들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사노세가 최근에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때 이제 미네소타 비기긴 했었지만 상대팀이었던 미네소타의 결정력이 좀 아쉬웠고 상대가 좀 못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경기력으로 콜로라도를 만난다면 콜로라도의 공격력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크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로라도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사노세가 수비적으로도 단단한 팀은 아니고 뭐 압박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콜로라도가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콜로레피의 이제 대승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콜로라도의 이제 콜로레피의 핸디캡 승리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LAFC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레알 솔트레이크로 검색을 해야겠네요. 네, 일단 배당 쪽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두 팀의 이제 특이사항,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을 보자면 무승부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로스앤젤레스가 솔트레이크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지금 두 팀의 경기력에서도 그렇고 솔트레이크 상대로 좋았었던 로스앤젤레스의 LAFC 이런 전적들 경기력에서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LAFC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에서의 확률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는 좀 너무 LAFC처럼 보이는 경기인데 MLS 특성상 이런 경기 때 좀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팀의 경기적인 스타일에서도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LAFC와의 이런 솔트레이크의 맞대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승부가 없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변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저는 LAFC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트레이크가 분명히 불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진 않은 팀입니다. LAFC가 분명히 경기는 주도하겠지만 이 측면에서의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솔트레이크가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솔트레이크의 공격력이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아서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너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공격이 나쁘지 않아요. 수비도 두 팀 다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LAFC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솔트레이크의 프랜승이죠. LAFC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대 이제 댈러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틀랜드도 연패를 하고 있고 댈러스 같은 경우에 연패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정에서 5연패, 한마디로 원정에서 전패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원정에서 좋지 않은 댈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댈러스가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좀 굉장히 노리치 시티처럼 닭공을 하는 팀입니다. 그만큼 좀 생각 없이 좀 공격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그것을 잘 노릴 수는 있겠지만 포틀랜드의 경기력도 최근에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팀 다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이 포틀랜드가 무승부에도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가 나쁜 결과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역배인데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가 정배고요. 댈러스의 수비를 봤을 때는 포틀랜드가 아니라 다른 팀이었다면 저는 오버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포틀랜드는 사실 경기력이 저는 좋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포틀랜드의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서 포틀랜드의 공격도 이렇게 답이 좀 없는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역배인 언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댈러스의 프랜승, 포틀랜드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안양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MLS 경기로 이제 제가 승무패에 들어온 경기들로 주말에 프로토를 공유를 드리는데 지금 이 MLS 경기가 다 아침 경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K리그2 경기 한 경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양 대 대전의 경기입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쪽, 해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양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두 팀이 지금 대전이 지난 경기 이랜드한테 패배를 했어요. 저는 좀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그만큼 대전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않습니다. 또한 역습이 굉장히 빠르진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양이 압박도 좋고 경기력도 어쨌든 뭐 지난 경기 상주와의 경기 때 좀 수중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 주전에 두 명의 선수가 이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만들어냈었던 안양의 최근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양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조나탄과 닐손 주니어 그리고 이 감독이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13일에 자가격리가 끝났는데 이 자가격리가 끝나긴 했지만 저는 이 그 자가격리 동안에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고 또한 이제 그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양에서의 이런 주전에 두 명의 선수가 복귀를 하겠지만 저는 경기 감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 또한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조금 교체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안양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력에서는 안양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자가격리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정상적인 폼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보다는 일단은 안양이 조금 지금 순위가 1위를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자가격리에서 복귀한 선수가 100%의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면 조금 두 팀 다 조심스럽게 나오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저득점 양상의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양의 핸디캡 패배, 대전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미국 대 캐나다 경기는 월요일 경기라서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미국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의 경기력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MLS 위주의 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튜 요페 그 샬케에서 지난 시즌 뭐 강등되긴 했지만
센세이셔널한 그런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지난 경기 득점을 만들어냈었기도 하고 미국의 전력 자체는 MLS 위주로 구성되긴 했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캐나다 상대로 상대 정적에서도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에서도 저는 미국이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미국도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캐나다와 비교했었을 때는 캐나다의 수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에서도 앞서는 미국이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좀 대승을 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로 미국의 경기력이 좀 좋았었고 캐나다의 수비는 생각보다는 불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도 어쨌든 뭐 공격에서의 모습들 수준급의 선수들을 보유하고는 있죠. 그래서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역배지만 오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좀 대승할 만큼의 상대 전적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의 이제 마인승이죠.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콜로레피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은 LAFC의 오버, 3번은 포틀랜드의 언더, 4번은 안양의 언더, 5번은 미국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콜로레피의 승, 두 번째는 안양의 언더, 세 번째는 미국의 오버를 가져가 봤고 5.3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트맨에서 지금은 아마 1.4배당일 겁니다. 콜로레피 승이 그만큼 배당이 좀 하락이 됐고요. 저는 하락하기 전에 이제 배팅을 했었기 때문에 1.53배당으로 배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콜로라도의 이제 승과 안양의 언더를 가져갔었을 때 보통은 인플레이 게임의 배당이 더 높은 상황이 많은데 어쨌든 이벤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더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또 승무패 경기들 그리고 이제 프로토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